여러분, 요즘 보면은 국민 저항권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이런 위법하고 법치 시스템이 개판이 되어버린 나라, 국가 시스템을 더 이상 못 따르겠다라는 어떤 그런 시민들의 이제 분노의 표현이죠. 자, 그런데 왜 그 정도로 그러니까 저항권 같은 격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 배경도 함께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죠. 최근에 대한민국이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국민들이 저항권 드립을 치느냐? 아니라는 거죠. 최근 나라가 돌아가고 있는 꼬라지가 개판이니까 그런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대표적인 이유들을 다시 한번 또 가볍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구글에서 여러분들이 공수처법이라고 검색만 따다닥 해보시면 바로 이게 튀어나옵니다. 요즘 정보 찾아보기가 굉장히 좋은 시대 아닙니까? 그죠? 자, 그리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공수처법의 제31조를 보면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등을 수사할 때 1심 재판은 무조건 서울중앙지법으로, 자 다시 한번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 관할로 한다라고 아예 이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공수처가 최근에 어떻게 했느냐, 지속적으로 좌파 우리법연구회 소굴인 그 서부지법으로 이것들이 체포영장을 자꾸 서부지법으로 밀어 넣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판을 하는 겁니다. 법률에 아예 정해져 있는 이 관할 지역을 대놓고 위배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들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이니 뭐니 그런 거 없으니까 깝치지 마세요. 깝치지 마.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보라서 변호사 논객들이나 전국의 법조인들, 대학교 로스쿨의 교수님들이 바보라 가지고 재판 관할 얘기를 가지고 비판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대다수 전문가들이 비판을 할 때는, 대다수 사람들이 비판을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공수처가 관할 지역을 어기고 있는 거 맞아요. 그리고 공수처가 이런 식으로 우덜편 좌파 판사 우리법연구회가 가득한 서부지법으로 법률에 정해진 관할 지역도 대놓고 무시를 하고 판사 쇼핑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마치 영장 하청 맡겨놓은 거 받아오는 것 마냥 끼리끼리 주고받는 이런 태도는 누가 봐도 그러니까 정말로 역하고 웃긴 코미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라가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법은 우리만 지키고 있다니까 쟤들은 마음대로 지들 유리한 대로 비틀고 만들어버리는데, 오죽했으면 그래가지고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전원책 변호사님도 뭐 오랫동안 그래도 보수 논객, 우파 논객으로 활동을 해오신 분이죠. 전원책 변호사님도 얼마 전에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공수처법이 서울중앙지법으로 되어 있는 관할 지역을 어겼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자료 화면인데 유독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서부지법으로 청구했다. 자, 영장을 발부한 그 판사는 하필이면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이순형이다라고 점잖게 말씀을 했어요. 자,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우리법연구회가 근데 어떻습니까? 단순히 저게 진보 판사라고 퉁쳐줄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죠. 우리법연구회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친민주당 골수좌파 법조인들의 꼴통 모임입니다. 전 변호사님이 차마 못하는 말을 그러니까 제가 대신 정리를 해드리는 거죠. 참고로 과거에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국회 통과했을 때도 그거 제때 그러니까 구속 안 하고 이재명을 살려주려고 구구절절 개소리를 늘어놓으면서 살려줬던 판사도 누구였느냐? 그 인간도 바로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악질적인 인간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의 이순영 판사는 놀랍게도 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라는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형소법 110조, 111조 대충 어떤 내용이냐?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그런 중요한 장소들은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이렇게 함부로 하면은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서부지법의 이순영 판사가 어떤 짓을 했어요? 자기가 마치 전지전능한 하느님이라도 되는 것 마냥 법을 창조하고 법 적용에 지 마음대로 예외를 두겠다라고 해버린 겁니다. 자, 말하자면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관저에 갔을 때 대통령 경호처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영장에다가 너네 이거 막으면은 안 된다라고 개소리를 적어 넣었다라는 거예요. 판사가, 일개 판사가. 그럼 여러분들 정말로 저런 것들, 판사가 법을 창조하고 법 적용을 예외하는 게 가능한 일이냐? 당연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법원장의 고위 판사 출신의 변호사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형사소송법을 예외로 할 근거는 없다. 이것은 법 위반이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도 뭐라고 했냐면 법률 적용을 판사 자기 마음대로 배제하는 것은 사법부의 역할을 한참 벗어나는 명백한 삼권 분립 그러니까 위반 행위다. 위배되는 행위다. 현직 부장판사들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죠. 형사소송법상 조항을 배제하는 이런 수색영장은 효력에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모두 그러니까 경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순영 판사의 이런 미친 짓에 대해서 말이에요.
저거를 여러분들 적법하다라고 개소리하는 애들은 이미 좌파 이념에 뇌가 절여진 인간들입니다. 저거를 문제없다고 하는 인간들은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대통령 관저에 체포 압수수색하러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두 조항을 가지고 이순영 판사는 자기 마음대로 효력을 배제시켜버리겠다라는 어마어마한 월권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일개 판사가 마음대로 영장을 발부하면서 법률의 효력까지 배제할 수 있다면 이거는 여러분들 명백한 삼권 분립의 위반이요. 그거를 넘어가지고 법은 언제든지 권력의 노예이자 앞잡이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정도로 저열한 생각을 가진 이런 질 떨어지는 자들이 무려 판사직에 있을 수 있는 걸까요? 우덜식으로 끌어주고 당겨줬기 때문이겠죠. 구독자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한민국에서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경우는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법률에 문제가 있다라고 위헌 결정이 나왔을 때뿐입니다. 이순영이는 그런데 법을 어기는 것을 넘어가지고 이순영 판사는 법을 어기는 것을 넘어 헌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원흉이자 정치권의 주구 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치권의 적극적인 앞잡이이자 도구 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마치 정당의 정치인이라도 되는 것 마냥 판사가 정치적인 그런 문제, 정치적인 당리당략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판사가 왜 정치를 합니까? 그럴 거면은 판사복을, 법복을 벗고 민주당에 입당을 해야지 판사가 왜 정치를 하고 있냐고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당연한 얘기지만 판사와 법원은 입법을 하면 안 됩니다. 입법은 국회의 영역이죠. 판사와 법원은 마음대로 법을 만들면 안 됩니다. 이거는 요즘 고등학생들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법원은 피의자, 피고인이 그 누가 됐든 간에 법원은 피의자 피고인이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을 부인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일개 판사가 제멋대로 법률 적용을 배제하라고 위법한 영장을 발부하는 어마어마한 짓거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파 때법 자기의 개인의 정치적인 이념을 사법에 개입시켜가지고 이 나라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 유효기간이 다 끝나가니까 체포영장 기간을 또 연장해버리는 정신나간 짓을 서부지법에서 하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국민저항권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왜? 더 이상 사법부 판사들의 양심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요. 사법부가 제대로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키면서 공정하게 제 역할을 해주고 법대로 판단을 객관적으로 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판사 지휘들이 개인적인 자기 인생 철학, 자기 정치 이념을 가지고 지휘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개입을 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판사들이. 자, 여러분들 여기서 그런데 기가 막히는 사례를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 1월 5일에 윤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이 그래서 당연히 저런 어떤 법률적인 결함, 잘못된 거 오류를 가지고 항의를 했겠죠. 야, 이거 대통령 체포 수색영장 나온 거 이거 완전 내용이 개판이다. 이거 법률적으로 틀린 거다. 당연히 이의 신청을 대통령 측의 그 기라성 같은 변호인들이 넣었는데 놀랍게도 그러면 서부지법은 맞다, 우리 판사가 그거 오류가 있었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의 신청을 기각해버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대통령 변호인들이 합당하게 그러니까 문제 있다라고 그 시스템의 결함을 지적을 했는데, 오류를 지적했는데 대통령 변호인들의 이의 신청을 서부지법이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이러니까 여러분들 나라가 개판이 난다라는 거예요. 서울 서부지법은 이제 좌파 이념을 가진 정치 편향적인 판사들의 성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이러니까 저항권 소리가 나오는 거죠. 요약하자면 첫 번째, 애초에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 자체도 위법이고, 두 번째, 법에 정해져 있는 법원의 관할 지역까지 무시를 하고 지들 입맛대로 우리 법 판사들이 있는 서부지법에 이 공수처 애들이 판사 쇼핑을 했죠. 영장 하청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일개 법관이 법 적용을 배제하겠다라는 정신나간 문구까지 삽입해가면서 불법 체포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럼 효력이 없어야 되는데 진짜로 이딴 종이 쪼가리를 들고 며칠 전에 그날 무슨 일이 대한민국에서 있었죠? 현직 대통령을 체포 직전 상황까지 갔습니다. 경호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대통령 경호처 사람들이 막지 않았더라면 체포가 실제로 됐겠죠. 여러분, 현직 대통령까지 이렇게 불법 체포영장으로 좌파 마음대로 체포가 되느니 마느니 하는 사회라면은, 만약 나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 만약 우파 유튜버들, 우리 일개 우파 네티즌들이 뭐 센스 있고 강력한 어떤 베스트 리플 하나 내가 인기 있게 글을 쓰고 달았어. 근데 그 글을 가지고 서울 서부지법 같은 데서 이거 나쁜 극우 종자라고,
이거 극우종자라고 내란 음모자라고 우리 같은 사람한테 불법 체포영장이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경호원도 없는데 우리가 그거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현직 대통령조차 불법 체포영장으로 우덜식으로 짜고 치면서 이렇게 체포가 되니 많이 이 정도까지 가는데 저런 좌파 세상, 좌파 애들이 민주당이 독주하는 세상이 펼쳐졌을 때 우리 개개인들의 인권과 권리, 존엄성이 보호받을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더 이상 이거를 나라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국민 저항권 소리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사법부가 제대로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키면서 공정하게 제 역할을 하고 법대로 판단을 똑바로 내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죠. 개인의 정치적인 이념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위법 행위를 판사가 앞장서서 하고 있어요. 불법과 위법을 그러니까 개개인도 아니라 일반인도 아니라 판사가 불법과 위법을 앞장서 가지고 하고 있다고. 자기의 적극적인 권력까지 남용을 하면서 말이에요. 좌파 정치권의 입맛을 마치 오마카세 접대하듯이 법마카세 짓거리를 앞장서 가지고 판사들이 법마카세 짓거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고 있다라고요. 민주당과 결탁해서 말입니다. 더 이상 이걸 여러분들 정상적인 나라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법은 왜 우리만 지켜야 됩니까? 법은 왜 우리만 지켜야 되냐고. 그 답답하고 화가 나잖아. 좌파는 법을 마음대로 고무줄처럼 비틀고 구부리고 늘리고 끌어다 갖다 붙이는 수준조차도 이제는 넘어섰죠. 아예 법을 새로 창조를 해버린다니까. 대한민국에 없는 법을 지들이 창조를 해버린다고. 이때 그러면은 국민들 입장에서 사법부 판사들의 권위를 더 이상 존중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민주당 애들은 잠만 자고 우리가 일어나면은 눈만 감았다 뜨면 악법들을 무수하게 통과시킵니다. 입법부 국회인간들의 권위는 더 이상 존중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정말로 심각한 사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법학을 접해본 적이 없는 일반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정도 사안들은 충분히 그러니까 얼마나 나라가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는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충분히 감이 오실 거라는 겁니다. 저것들의 지극히 비열하고 정치적인 판결 헌법재판소 인간들도 어때요? 헌법재판소 인간들도 요즘 똑같잖아. 다른 사법부 판사놈들하고. 헌법재판소 헌재 인간들도 요즘 하는 짓거리를 보면 똑같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민주당하고 대놓고 뒤로 짜고 치지 않습니까? 꿀팁을 주고받고 미리 대통령 탄핵하겠다는 결론을 미리 이미 내려놓고 있고 무슨 일주일에 이틀씩 변론 기일을 잡습니까? 돌았잖아요. 하는 거 보면 헌재도. 뒤늦게 사람들의 여론이 장난이 아니고 이러니까 최근에 살짝 눈치 보면서 헌재 인간들이 잠시 말을 부드럽게 하고 자세를 낮추고 있는데 도저히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는 판사라는 인간들이 더 이상 신뢰가 안 간다, 믿음이 안 간다라는 겁니다. 국민들의 믿음을 박살을 내버리고 있잖아요. 참고로 지난 2023년에 진작 나가리가 됐어야 될 이재명이의 구속영장도 장문의 글을 구구절절 써가면서 억지로 구속영장 기각하고 극도로 정치적인 판단을 때려버렸던 유창훈 판사도 바로 우리법연구회 좌파 카르텔 출신이었습니다. 이미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나중에 결과를 끼워 맞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정치공학적인 판결, 사법부가 대놓고 입법부 안에서도 민주당 진영에만 노골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런 좌파 진영만 콕 집어가지고 도움을 주고 있는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잘못됐지 않습니까? 사법부, 누구보다도 공정하고 객관성을 유지해야 되는 사법부 판사들이 불공정의 표상 그 자체잖아요. 민주당만 편들어주고 있잖아 자꾸. 그래가지고 전원책 변호사도 동일한 어떤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방금 소개드렸던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이라면 우리가 굳이 지킬 가치가 없다. 그런 대한민국이라면 굳이 우리가 지킬 가치가 없다라고 말입니다. 자, 과도한 좌파 이념에 경도된 정치 판사들이 이런 비열한 결정들을 남발하고 다닐 때 국민들 입장에서 과연 더 이상 사법부의 판단을 인정하고 그 권위를 따를 필요가 있느냐?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존중을 해주고 싶어도 존중을 해줄 수가 없잖아. 하는 짓을 보면. 국민 시민으로서 오히려 저런 꼬라지를 가만히 두고 보고 승복하는 것이야말로 비겁한 태도고 자유시민 국민으로서의 그 소중한 의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돌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이 돌아가고 있는 꼴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는 사법부고 헌법재판소고 나발이고 이 비열한 정치 판사들의 판단을 도저히 더 이상 존중해 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머리가 달려있는 사람이라면 말이죠. 좌파 판사,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개만도 못한 짓거리로 온 나라 사회 전 분야에서 그 폐악질을 부리고 분탕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이라면 우리가 굳이 지킬 가치가 있겠습니까? 뒤집어 엎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고 문제를 삼고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쟤들이 저런 짓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두 눈 크게 똑똑히 뜨고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윤 대통령을 못 지키고 좌파 반국가 세력들을 도려내지 못하면 이 나라에 두 번 다시 다음이라는 거는 없습니다.